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 일제강점기 시절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운동. 여기서 보이는 것은 평양의 고무 공장 노동자였던 강주령 씨가 임금 삭감에 반발하여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했다. 이 시기 때 노동쟁의가 일어났던 모습인데 여기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시기 때부터도 벌써 이런 노동쟁의, 일종의 노동자들이 파업 운동이죠.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쌤하고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상의 학산 나오는데 3.1운동 1919년이죠.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주권 재민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공화주의가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한데, 공화주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은 공화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전부 다 내세우는 거는 공화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 주권 재민. 20년대에 이른바 문화통치 아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다양한 사상이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조론과 사회주의가 확산되었다 하는데, 특히 개조론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쪽 개조론으로 좀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조론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계몽을 통해 일단은 우리도 일깨워야 된다는 뜻이죠. 근대화를 이루려는 문화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나 사회주의 유입으로 사상적 주도권을 잃어갔다겠죠. 어찌됐든 이 개조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이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들은 이강수가 주장한 민족 개조론은 어찌됐든 일제의 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성을 개조하여 앞으로 계몽된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30년대 중반에 가면 친일로 변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회주의자들도 어찌됐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3.1운동 이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먼저 농민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민운동. 자,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자영농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20년대 시작했던 산미증식계획, 우리나라의 곡물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상당히 삶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일 대표적인 농민운동의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암태도 소작쟁이. 여기서 나오는 소작쟁이, 쟁이라 하는 표현은 앞으로 파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소작인 해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죠. 소작농. 자기 땅은 10년대 거의 다 잃었기 때문에 지주 문제 처리 70% 이상의 소작료를 징수하던 행포에 맞서 1년에 걸친 투쟁 끝에 소작료를 40%로 결국 낮춘 데 성공했습니다. 어찌됐든 농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주한테 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좀 소작료를 내리게 하는 투쟁에는 성공했네요. 그리고 20년대 후반 갈수록 이 농민운동은 특히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계층,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농민, 노동자들 계층한테 이 사회주의가 더욱 파고들기 편했겠죠.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소장인 조합원, 자작농까지 참여하여 농민조합, 이제 단체가 좀 더 커지게 됐죠. 27년에는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총동맹이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년대 들어가면은 대공황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농민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합법적인, 여기 말하는
조선농민총동맹은 어찌됐든 공식적인 단체였으나 3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에 의해서 비합법적인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노동자, 농민의 주인이 세상을 만들자라는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면서 계급 해방의 성격으로 좀 농민운동이 변질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자들이 비합법적인 조합을 결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대 일본의 거대 자본의 요청에 의해서 해외사령이 폐지되었다 했죠. 어찌됐든 기업 설립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수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20년대부터에. 그렇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에 비해서 상당히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받았겠죠. 당연히 식민지 치하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역시 농민들이 아까 봤던 소작농들이 일으킨 파업, 역시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도 그들의 조합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파업, 경성 고무공장 파업. 그러한 와중에 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노농 계급을 해방할 것.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농민들의 연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노농총동맹. 노동시간을 8시간을 할 것, 이후 농민운동과 노농운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27년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어찌됐든 24년에 만들어진 노농총동맹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년에 이제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졌고 농민들도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화가 되었네요. 그리고 노동쟁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9년에 일어난 원산총파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농민들이 일으켰던 소작쟁이로 대표적인 것은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원산총파업 29년에 여기서 신간회라는 단체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신간회라는 단체도 일단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원산 총파업을 좀 상당히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30년대 노동운동은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사회주의자들은 공식적인 단체보다는 비합법적인 조합을 중심으로 혁명적인 좀 파업운동을 전개해 나갔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농민 노동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거뒀을 겁니다. 원산 총파업은 원산 인근 나이징선 석유회사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에서 비롯되어서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을 파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을 진행했는데 이 원산 지역의 노동자 대규모 파업으로 번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해외했으며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보내 노동자를 탄압하고 관련 인사들을 검거하였다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이 원산 총파업을 지원하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하네요. 일단은 이것은 단순히 파업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벌인 나름대로 항일투쟁이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다 하는 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대우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산 총파업은 나름대로 항일투쟁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학생운동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청년학생운동. 3.1운동 이후 일단은 학생들의 역할이 컸죠. 청년과 학생들은 민족운동, 특히 학생들이니까 민중계몽, 아직까지 우리 배움에 약한 많은
일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학교별로 독서회 등 비밀 결사를 만들고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및 야학 같은 걸 열어서 자, 한국인 본위 교육 실시 등을 좀 실시했죠. 그리고 26년 4월에 1919년 1월 달에 고종황제가 승하고 나서 일단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하면 1926년에는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순종 장례일 역시 6월 10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 60만세 운동은 나름대로 일제가 3.1운동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은 큰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 준비하면서 민족유일당을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 사회주의 세력과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선생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 60만세 운동은 역시 고종 승하일이 순종 장례일날 대규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나 독립만세를 외쳤으나 일단은 이거는 일본도 좀 준비를 했겠죠. 3.1운동의 교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웠죠. 그 이듬해 어떤 단체가 탄생했죠? 신간회라는 단체, 민족유일당 운동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60만세 운동. 그리고 29년에 강주 학생 항일 운동. 여기 만화 읽어보면 우리 한국인 여학생이 일본 학생들한테 희롱을 당하였는데 이때 강주 일고 학생 박준재라는 학생이 일본 학생한테 따지면서 나름대로 학생들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 학생들만 많은 대우를 받고 처벌을 받자 이것이 강주 지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를 기점으로 이거 전국적인 만세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일단은 29년 강주에서 일어난 여기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는 이겁니다. 3.1운동 이후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최대 규모.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의 계기인 의의는 민족 유일당이 형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가 의의가 될 것이고 1929년 일어난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는 3.1운동 다음으로 가장 큰 민족 운동이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둬야 될 겁니다. 여기 만화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과 소년운동, 여성운동. 일제강점기에는 어찌됐든 여성의 지위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일단은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 좀 많았겠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었고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여성 계몽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인 조선 여성동호회는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졌던 여성단체들이 1927년 신간회가 창설되는 것을 보고 역시 여성들도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들이 만들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진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우회. 일종의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들이 만들었던 민족유일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여성들도 일단은 이런 민족유일당을 만들고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임금에 대한 노동,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인물도 등장했죠. 여러분들 뭐 현재 5월 4일날 어린이날이라고 지정되어서 지금 하루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고 있는데 이분 때문이죠. 1921년 방정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도교 소년회가 만들어지면서 일단은 동학이 바뀐 거였겠죠. 천도교에서 소년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부터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의미에서 이때부터 어린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그리고 잡지에는 어린이도 발행하였는데 오늘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오늘날 5월 4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형평운동은 일단은 조선시기 때부터 백정에 대한 차별, 백정, 뭐 소와 돼지들을 도축하는 뭐 사람들을 특정 직업군이죠. 백정에 대한 차별은 일제시대 때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되고 특히 일제치하에서도 호적에 붉은 점 등을 표시하여 백정을 구별했습니다. 일제는 호적에 백정들을 도한이라 붉은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차별을 했고, 백정은 기아집에서 살거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학교 수업을 못 받는 직종이었죠. 일단은 백정의 자제들은. 그래서 일단은 경남 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백정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 하네요. 그래서 차츰차츰 백정들에 대한 인권이 향상되어 나갔죠. 그리고 역시 사회운동단체에 협력하면서 파업, 소작쟁이에 참가하는 등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네요. 자, 형평. 백정들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는 뜻에서 형평운동이라 하였다 했고, 이 시기 때 신여성,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하고 와서 프랑스까지 유학을 갔다가 뭐 그 시기에서는 상당히 대담했죠. 뭐 남편과 이혼한 뒤 자신의 신경을 밝힌 이혼 고백서를 발표한 일제강점기 신여성을 대표하는 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여성사회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쌤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거는 뭐 진주 노동자 대의 결의사항. 여기서는 지정 소장료를 폐지할 것. 소장료 일단은 지세 및 일단은 이거는 소작쟁이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소작인들의 힘든 삶을 풍자한 만평, 뭐 지주 및 마름 등 지주 밑에서 그 소작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포도 좀 심했다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진주 노동공제 창립 후 9월 4일 날 일단은 여기 거는 소작 노동자 대회가 최초로 진주에서 열린 사회인데, 자, 진주 일단은 이건 소작농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운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근후에 아까 이야기했죠. 신간의 여성자매단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종의 여성들이 만들었던 민족유일당. 그리고 아까 천도교에서 발판이 됐던 소년회가 결국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소년운동을 선언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권, 자, 어린이를 재래 윤리적 압박으로 해방하라, 인격적 대우를 하라, 이런 내용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인격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이 포스터는 많이 봤을 겁니다. 형평사 대회 포스터,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 일단은 이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이죠. 백정들이 항상 저울에 고기 무기를 달고 거기에서 뭐 우리도 저울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대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백정들의 일으켰던 신분에 대한 형평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쌤하고 이제 민족 문화와 관련된 한글 연구라든지 한국사 연구, 국학이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 성과가 일제시대 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